일과 관계가 술술 잘 풀리는 비밀, 목소리의 비밀, 그거 하시고 지금 바로 두 번째 책을 지금 집필하신 거잖아요. 혹시 뭐 특별한 계기가 좀 있으신지? 원래 이제 유명하지 않은 강사, 뭐 저 같은 강사인 경우에 이렇게 제의해 주시는 경우들이 좀 드물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제가 그동안 SNS나 아니면 사람들과 교육한 부분들을 좀 이제 후기를 올렸던 부분들을 보시고 저한테 첫 번째 책을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로 선생님 책을 쓰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라고 먼저 제의를 해주셨고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책이 출간이 됐죠. 근데 사실 첫 번째 책은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던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에 대한 그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교육원에서 교재로도 쓰고 그 다음에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의 궁금증들도 좀 해소해 드리고자 그렇게 이제 출간을 하게 된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책을 출간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책이 첫 번째가 출간되기도 전에 제의를 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잘 나가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냐, 그 주제가 대화이면 어떨까라고 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테마인 이제 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원래 제목도 이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에서 말 잘하는 방법, 말 잘하는 대화법, 이런 주제로. 그래서 4가지의 세션으로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어색한 상황이라는 테마를 잡았고요. 두 번째는 불편한 사람이라는 테마를 잡았고, 사실 우리 주변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명절에 만나는 친척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람에 대한 테마를 잡았고요. 세 번째는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책의 모든 부분들은 심리학 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감정,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분노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타당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왜 발표에 대한 불안감에도 심리학적으로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마련을 한 부분이라서 세 번째 테마는 심리학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주로 하는 교육이죠. 주목받는 말하기. 여러분들 뭐 발표 또는 비즈니스 회의 또는 이제 뭐 저처럼 아까 건배사 한 말씀 이런 기회들 있죠. 그래서 그 4가지 세션을 40가지 에피소드로 담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겠었어요. 제가 이 책 쓰면서 당분간은 정말 책을 쓰는 걸 멀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도 준비를 한 거예요. 거의 이제 한동안 조금 쉴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축하 기념회도 좀 즐겁게 하고 다과도 좀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은 그러한 계기로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가 맞는 게 지금 첫 번째가 완판이 됐으니까 1세가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선생님이 대구 분이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고향이 대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어릴 적에 이렇게 무뚝뚝한 친척분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척분들 이야기 나오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원래 선생님이 성격이 내성적인데 바뀌신 건지, 아니면 또 원래 타고나기를 외향적이신 건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테마로 경상도 사람들에 대한 그 사례를 조금 담았는데, 실제로 제가 고향이 대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들이 되게 심해요. 저희 집은 여자들만 일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친척들 이제 모이시면 또 말씀도 없으세요. 말수도 없으시니까 밥 먹을 때도 조용하게 밥 드시고 그냥 슥 자리를 일어나시는 게 끝인 거예요. 거의 그게 저희 그 명절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누가 말 시키면 얼굴 되게 빨개지고, 그래서 되게 순수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빨개지면 많이 변질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순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뮤지컬 전공을 하면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진짜 20살 때까지는 너무 보수적인
그 부모님이어서 네. 거의 자유롭게 생활을 못하다가 네. 20살 이후에 성격이 조금씩 변했고 사실은 원래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말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말을 잘했던 사람이면 교육을 할 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알려준 대로 못할까? 왜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타고난 성향은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향이지 않았을까. 근데 환경에 의해서 많이 변화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지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을 처음 뵀었을 때 원래 이렇게 활달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네. 이 책 테마 중에 불편한 사람과도 술술 대화하는 말투라고 좀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에서 불편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뭐 본인만의 그 말투나 스킬 같은 것도 또 있고 그리고 근데 보통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특별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있지만 오늘의 우리 주인공 선생님께서는 특별하게 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해소법이 또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진짜 주인공 아니에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주인공이셨으면 네. 좋겠고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일이 힘든 이유가 일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본인 스스로 좀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부분인데 저는 사실 취미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거 말고는 딱히 취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워낙 저는 지금 거의 1인 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항상 일이 많아요. 어떻게 일을 해도 강사들은 아마 여기 강사분들이 계시면 또 동의를 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또 애주가고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음주를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쓰고 이러면서 사실은 책을 보면서도 좀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글귀 또는 내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문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책을 쓰면서는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를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하고자 책을 좀 읽으면서 하는 부분들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체력적으로 운동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해소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운동하기가 어려운데 좀 이번 겨울을 지나고 2020년에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그리고 취미를 좀 가지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는 우리가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직장 생활에서 뭐 옆에 계신 언니, 그다음에 뒤에 계신 오빠, 뭐 상사님, 사장님 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제일 불편하신 건 아마도 상사분들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상사분들과의 그런 교류와 대화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특별하게 무언가 또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사실은 이 말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면 여러분 중요한 게 오해가 별로 생기지 않아요. 오해가 생기지 않으면 뭐가 없을까요?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사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일 텐데 우리가 갈등을 가진 대상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사라고 잡은 이유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부딪힐 일이 가장 많은 사람이 상사이겠죠. 자, 직장에서는 거의 뭘 주로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거의 지시사항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즉 보고를 하고 또는 갈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책에다가 솔루션을 좀 담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직장 생활에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세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갈등이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있었던 방송업계 같은 경우에 워낙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호의적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만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즉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서 저 혼자 왕따예요. 근데 그걸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다들 저한테 별로 말을 안 걸었거든요. 말로 안 걸고 이래도 혼자 셀카 찍고 막 혼자 막 음식 먹으러 가면 막 사진 찍고 막 또 전화하고 막 문자 보내고 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별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갈등이라는 것, 오히려 그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보죠. 쟤는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떳떳하게 저렇게 앉아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모습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저만의 굉장히 단단한 부분들로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닥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고 이런 부분들 또 사람들과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제자분들이나 이렇게 교육생분들은 호의적으로 대해주시지만 또 동종업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크게 개의치 않아요. 내 인생이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사 내에서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그 갈등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갈등을 일으키면 나는 문제가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이 자리에 끼면 말이 많아지지? 왜 나만 이렇게 갈등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나를 되게 자책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갈등은 사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만 닥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갈등을 내가 너무 이 갈등이 정말 갈등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큰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초연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같이 겪는 그런 또 갈등들인 것 같아요. 저도 또한 경험이 있었고, 그럼 이 또 책 테마 중에 보니까 책 2장이 나와 있는데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또 나와 있고, 이 챕터와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배우 윤여정 씨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자주 뵀을 때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저는 맞아요. 아주 지식인인 분 같다, 지적인 분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께서 손석희의 뉴스룸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이렇게 유명인들이 나와서 간단히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남북 통일보다 세대 간의 소통이 더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남북 통일보다 사실 세대 간의 소통이 더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도 명절에 듣기 힘든 어른들의 말이라는 부분들도 좀 담았는데 요즘은 명절에 잔소리를 하려면 돈을 내고 해야 하는데요. 뭐 취업은 언제 할 거니? 뭐 이런 거 10만 원. 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취업 그 명절 그 주문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하고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아마 나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때 좀 나와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대 간의 소통이 다른 이유가 심리학적인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른들 같은 경우에 우리랑 말이 잘 안 통하는 이유는 그들의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른들은 본인들이 살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직관적인 사고 유형을 띠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즉, 내 경험을 봤을 때, 내가 예전에 이랬을 때 라는 부분들로 이제 많이 삼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일반적으로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인 시스템보다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좀 꿈꾸죠. 이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 유형들이 일단 부딪히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사고 때문에 나와 대화가 잘 안 되는구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담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대 간의 소통을 좀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담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사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고 뭐든지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 김구라 씨가 주례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구라 씨가 주례를 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네. 왜 어려울까요?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주례를 굉장히 거부를 하셨는데 그 리포터 중에 박슬기라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실 때 주례를 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셨던 김구라 씨가 하셨던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오늘 주례를 받고 굉장히 거절을 많이 했지만 너무 사랑하는 후배가 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원래 주례라면 굉장히 격식 있는 복장을 입고 와야 되겠지만 나는 오늘 굉장히 평범하게 입고 왔다. 왜냐? 결혼 생활도 그렇게까지 특별한 부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남자 그 결혼을 한 상대 신랑을 대할 때 그리고 아내를 대할 때 이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무례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터무니없이 당연히 이해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박슬기 씨한테 남편을 대할 때 그냥 드라마 PD인 것처럼 대해라. 그리고 와이프를 대할 때 뭔가 가까이 있는 사람